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지난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 왜곡이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 조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그리고 어제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요. 특히나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어제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시면 전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9%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확 좁혀졌죠. 이재명 후보가 껑충 뛰면서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걸로 나왔고요. 지난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도 이탈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힌 거였습니다. 일주 전에 2,300여 명에서 지난주에 3,900여 명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소간의 이런 왜곡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정상화됐죠. 2,877명이 중도 이탈을 해서 전주를 빼고 나면 그 이전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중도 이탈이 급증했던 이유가 전에 없던 야권 단일 후보 항목을 끼워 넣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약지지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다가 짜증나거든요. 전화를 끊어버리죠. 이게 바로 거절이나 중도 이탈 사례수로 집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항목이 사라지면서 다시 이 수치가 정상화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별 응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별 응답자에서는 큰 진폭은 없는데요. 2주 전에 15명 차에서 지난주에는 29명 차로 늘었습니다. 진보 성향 대 보수 성향 응답자가 이렇게 좀 넓어졌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317대 303, 14명 차로 다시 줄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의 노란색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에 모름 또는 무응답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102명에 달했던 것이 이번 주에 5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상당 부분이 본인을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로 34명이 늘었고요. 보수 성향이 19명이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에 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참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항목이 두 항목이 들어갑니다. 짜증나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꾸역꾸역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혀 엉뚱한 항목이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치로 확 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할 것 같았으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았으면 별도로 돈을 들여서 별도로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끼워 넣어서 돈 아끼겠다고 여기다 끼워 넣어서 함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죠.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과표집됐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해소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지지도 조사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34, 윤석열 41, 그래서 7%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역전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자, 이어서 NBS에서 문제가 됐던 중도 이탈 사례 수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6,114, 이번 주에 5,663. 이전에 한 두 달치와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좀 튀었던 거는 성향별 응답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보수 성향이고 파란색이 진보 성향인데 지난주에 좀 튀죠. 보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꾸로 진보 성향은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주에는
조금 좁혀졌어요. 진보 258, 보수 316. 그러니까 지난주에 89명 차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58명 차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선 후보 지지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지난주 조사기간과 이번 주 조사기간 사이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슈가 가라앉았다,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번째 법정 토론이 있었죠. 토론회를 봤더니 아무래도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늘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지지도를 떠받치는 간접 요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있겠죠. 이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맨 오른쪽에 이번 주 결과를 보시면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꾸로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9였는데 이것이 180도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NBS가 조사한 것도 한번 보시죠. NBS도 마찬가지로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7. 그래서 전주에 33대 38에서 거꾸로 38대 37로 역전이 됐고요. 이 민주당의 지지도는 최근 24주 중에 최고치입니다. 가장 낮았을 때 11월 첫째 주에 27까지 떨어졌다가 높아봐야 36%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38%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도 한번 보시죠. 먼저 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긍정이 43%가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최근 20주 중에 최고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단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BS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급격히 들었습니다. 전주 41%에서 5%포인트 상승해서 이 그래프가 확 꺾였죠. 4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결과 역시도 최근 24주 중에 12월 5주차 그 한 주를 빼고 나면 최근 24주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의 경쟁력 못지않게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71%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응답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후보자 본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마음에 들어서 뛰어나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 본인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죠. 이번 주에는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NBS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72%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주에 71%에서 1%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4%,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7%, 두 개 합쳐봐야 11%입니다. 지난주에는 4%, 10%, 두 개 합쳐서 14%였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48%, 공약이나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가 19%, 둘 합치면 67%. 지난주보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3%포인트가 더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재명 후보는 능력이 좋더라, 능력이 있더라, 그리고 정책하고 공약도 마음에 들더라.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능력, 자질, 정책, 공약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법정 토론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법정 토론이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에 마지막 세 번째 법정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본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 프레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어요. 뭔가 위기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철진한 색깔론까지 꺼내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주사파다, 반미, 친북, 친중이다, 좌파 혁명 세력이다. 이런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색깔론 단어들을 또 꺼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뭐 능력이나 정책 공약, 자질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아니까 오로지 하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걸로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위기감의 발로 아닐까요? 그러면서 본인의 정책과 능력, 공약 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색깔론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지금 이런 좌파 색깔론을 또 꺼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법정 토론이 있는데 오늘 법정 토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정 토론뿐만이 아니고 토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법정 토론이 있는 다음 주 수요일 3월 2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한국갤럽을 또 마찬가지일 테고요. 조금 당겨서 조사를 하고 3월 2일 마지막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깜깜이 기간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여론조사가 걸려오는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끝까지 응답하는 게 앞으로 일주일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번 주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해서 더 앞서가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장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겁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다가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뭔가 부동산 문제도 부족한 것 같고 코로나19 대응도 부족한 것 같고 정권 교체 하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윤석열 한번 찍어볼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의 실체를 하나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내세웠던 출마 명분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또는 배우자나 장모와 관련된 비위 행각, 범죄 혐의는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오히려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이 이 선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윤석열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토론회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 그리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길이 될 거라는 말씀 힘주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